크게 봤을 때 이제 경력 개발이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조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3의 관점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컨퍼런스가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잖아요. 그럼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그럼 이제 줄여서 휴먼 리소스 데벨롭먼트 HRD라고 이제 우리가 줄이는데, HRD라고 하는 걸 그냥 전통적으로 봤을 때 뭐 TND, 그러니까 뭐 ID, OD, CD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TND를 ID로 읽어서 ID, OD, CD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휠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TND, OD, CD 뭐 이쪽을 HRD 영역이고, HR과 관련된 다른 영역들은 이제 HR 뭐 소위 얘기하는 HRM의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예,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80년대 초중반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HRD가 저렇게 이제 세 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오면서요. 이걸 조금 확대를 시키면 TND, OD, CD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학술대 제가 이제 학술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위원장이기도 한데, 그 학술대회 저희가 트랙을 할 때에도 되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개인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 성과 향상, 그다음에 기타 직업 능력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을 한국인력개발학회에서 지난 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을 향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있던 필요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OD는 뭐 조직에서의 어떤 이슈들, 그다음에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기획,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매니지먼트, 경력 관리라고 하는 영역 역할을 다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보셨던 그 TND,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개인 개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지금 현재 HRD 영역에서 HRD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읽혀져 왔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제일 영향력 있는 개론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스완슨이라는 학자, 홀튼이라는 학자들이 써낸 그 개론서에 보면 저 TND 영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RD를 학습이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바라보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Perspectives on Learning in HR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OD를 Perspectives on Performance in H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창을 가지고 HRD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 영역이 이제 ID 영역인 거고요. TND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성과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조직 개발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저 두 가지 영역이 HRD의 주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는 HRD 영역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이렇게 분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경력 개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경력 개발은 조직이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논리입니다.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HRD의 제3의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도 책에도 그렇게 써요. 책에도 씁니다. 이머징한 퍼스펙티브가 있다. 그게 뭐냐? 미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Perspectives on Meaning in HRD, 이제 저런 용어를 저는 이제 쓸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HRD라고 하는 영역을 의미라고 하는 어떤 그 창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경력 개발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HRD가를 이제 경력 개발을 저런 식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이 1시간 동안 다루실 내용들이 거의 다 결론적으로는 저 의미라고 하는, 저 미닝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은 저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 오늘 뭐 경력 개발 주제를 다루니까요. 경력. 네. 또 하나가 진로. 네. 진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커리어 컨설턴트 우리가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커리어. 저 세 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 세 개의 관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영어 단어, 저 영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음차를 하니까 커리어라고 쓰는 거지. 어떨 땐 우리가 경력이라고 읽고요. 어떨 땐 우리가 진로라고 읽고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때는 커리어라고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똑같은 CAREER의 번역인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럼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커리어 에듀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주로 진로 교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분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 심지어 이제 경력을 오늘 이제 경력이 뭐다라는 얘기를 해야 경력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그 관점들이나 뭐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개론적인 얘기인 것 같으나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이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뭐 나오는 자료들이나 다 저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과 관련돼서 평생에 걸친 경험, 일과 관련된 평생에 걸친 경험, 이게 경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나는 영업의 경력이 몇 년이고 기획의 경력이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문헌들에서 얘기하는 경력은 개인은 단 하나의 경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은 단 하나의 경력만. 왜? 그게 그런 어떤 히스토리인 거예요. 히스토리인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경력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가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간접적으로 아이는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코칭 같은 분야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서도 제가 어저께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다 보니까 90 몇 세인데 재즈 가수인데 재즈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불러요. 예. 사실은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커리어라고 하는 거는 꼭 삶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커리어라고 하는 걸 라이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개해드릴 때 취업 경력 개발 원장 그래서 뭐 학생들 뭐 그 원장 하기 전에도 뭐 학과 학생들 우리 이렇게 취업도 시키는 뭐 노력도 하고 여기 보니까 저기 졸업생도 한 사람 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노력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는 다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바꾸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 보면 이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자기 라이프인 거예요. 그죠? 예, 예, 커리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경력 개발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길게 우리가 히스토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력이란 꼭 삶 그 자체다. 예, 삶의 관점으로 사실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의 그 경력의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력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경력 개발이란 뭐냐? 이제 이렇게 조직 구성원의 현재 미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 경력 개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어떤 이제 그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커리어 플래닝.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난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몇 년 뒤에는 조직 안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 길을 가고 싶고 이런 플래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는 우리 커리어 매니지먼트.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육성을 해서 우리 회사의 향후의 어떤 리더들로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커리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리어 매니지먼트의 영역인 거죠. 근데 저 두 개가 접점해서 그 무엇을 이룰 때 그게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영역이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제일 먼저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매칭입니다. 매칭.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나 바깥에 그 무엇하고 계속 매칭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 뭐 이런 쪽에서 이게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이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 도구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매칭을 할 거잖아요. 당신은 성향이 이런 것 같아. 예. 여기 뭐 다 MBTI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나는 I인 줄 알았는데 E로 바뀌었어. E인 줄 알았는데 I로 바뀌었어.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MBTI 뭐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당신한테 이런 직업이 맞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처음에 어떤 접근이었냐면은 사람하고 직업하고를 매칭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적성 검사하니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예. 제가 맨날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하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저걸 했는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바닷가 앞에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바닷가 앞에 있어요. 예, 저희 학교 한 면이 바다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적성 검사를 했는데 어업이 나왔어요. 어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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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제일 맞는 직업으로 어업이 1등이 나왔어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이 얘기합니다. 예, 예, 하여튼 근데 왜 나한테 어업이 맞는다고 그랬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이게 되게 어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나? 뭐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접근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업의 특성,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거의 특성 이거를 이제 매칭하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누가 처음에 한 거냐? 프랭크 파슨스라는 사람이 1907년도에 죽고 난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예. Choosing a Vocation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서 사실은 이 접근을 한 거예요. 지금 100년 이상 사실은 이 접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100년 이상 이 접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개인과 직업을 이제 매칭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은행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네 가지 이제 구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과 직무를 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행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창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뭐 대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직업으로 엮을 게 아니라 직무로 엮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8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조직이 달라진 거죠.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하고 이제 어떤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는 90년대부터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한 2000년대 후반부부터 개인과 자기 자신을 매칭하려고 하는 듯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매칭의 포인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 개인들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경력,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력 개발과 관련돼서도 초점은 경력 개발의 초점, 매칭의 초점이 저런 식으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OR이나 ER의 시대,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직무 중심의 시대에서 ING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일 중심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저걸 했었는데 언제 한번 그 저 진로 특강 뭐 이런 걸 했는데요. 그 5월 1일 날 이제 부모 학부모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특강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 뭐 하고 싶니? 막 써보니까는 뭐 축구 선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압도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가 없어지거나 시들하면은 그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떤 직무 타이틀을 우리가 그 타겟팅을 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나의 그 타겟이나 커리어 골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중요한 거는 무슨 일, 뭐뭐뭐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적인 의미의 ing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진로 교육이라든지 조직 안에서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초점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보실 이제 여러 가지 그 경력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들, 사람들이 지향하는 태도들하고도 아주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 지향의 경력 개발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치 지향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미 지향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각각 한번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주도성 지향 경력 개발입니다. 자기주도성 지향. 이거 많이 아시죠? 예, 이거 많이 아시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촛농이 저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게 벽에 고정해가지고 저거를 한번 초를 켜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들으실 분들은 저 뭐 답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 저거 답은 그렇죠. 박스를 옆에 벽에다가 앞정으로 고정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박스 저기 앞정으로 또 초도 고정해서 촛농이 저 작은 박스 안에 떨어지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근데 저거 실험한 것도 또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실험을 할 때 그냥 해봐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하는데 빨리 푸는 사람 순으로 25% 안에 들면 $5 줄게. 제일 빨리 푸는 쪽이면 $20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빨리 저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저 그룹이 두 그룹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룹으로 했는데 근데 보상을 주지 않는 그룹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재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물론 이제 우리가 조직 안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그 대상으로 할 때는 외재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외재적 보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뭔가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장 편안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몇 권의 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여기 혹시 소개되는 책들 중에 안 읽으신 책이 있으시면 가시다가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근데 이 드라이브,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동기 3.0. 내재적 동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내재적 동기. 저 책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인데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무언가를 하는 것, 그 동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어렵게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크게 포커스가 세 개가 있어요. 저 책이 또 좋은 게 저 책을 번역하신 그 교수님께서 뒤에 또 이제 그 자기결정성 이론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쉽게 이제 풀어낸 건데 예를 들면 자율성 그러면 삶의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능성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내재적 동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재적 동기를.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계성. 주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도록 계속 뭔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저 세 가지가 이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결정성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이제 저거를 그 다니엘 핑크의 책에서는 그다음에 그 자율, 그다음에 숙련,
의미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하여튼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재적 동기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오래전에 나와서 절판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게 이거 똑같은 다니엘 핑크가 냈던 책입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인사이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장에 딱 보면은 이제 첫 부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엘고의 스피치라이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엘고의 그 연설 비서관 같은 거였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쓰러졌어요.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1년간 모든 걸 접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근데 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글을 써서 내놓은 책인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프리 에이전트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1인 기업 같은 그런 내용들. 피터 드러커가 그 막 얘기했던 그런 책들의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더라. 그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의 경력이라든지 일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시간도 결정하고 그러고 있다. 주도권이 개인한테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90년대 말인가 아마 나왔던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향,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백업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학술적인 논의라든지 현장의 실천 사례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책으로 한번 보시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거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봤는데 금방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투두 리스트예요. 어떤 투두 리스트예요? 나답게 살기 위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다 읽으셨을 법한 90년생이 온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보다 개인의 힘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점차 개인들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런 접근, 그다음에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어떤 그런 이 일과 관련된 어떤 그 결정권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티언 커리어라는 겁니다. 프로티언 커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티언 커리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티언 경력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력 개발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프로티언 커리어 이런 얘기들을 저는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을 저걸로 썼거든요. 프로티언 커리어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근데 그 이런 얘기 이제 처음에 2010년대 뭐 이런 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학술지나 그다음에 다른 데서 뭐 논의를 하고 이럴 때 이런 건 조직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냐. 조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도권을 다 주고 경력 개발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뭐 이런 책임을 강조하고 이제 그러면 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정말 조직에 몰입하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짧게 기업에서 HRD 담당자 했었을 때요. 제가 전사 무슨 이렇게 그 본인들이 학습한 이력들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제가 HRD 팀 막내로서 조금 겸손하게 짧게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1년간 이제 학습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임직원들이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직무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뭐 영업을 하든 뭐 기획을 하든 뭐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제일 많이 들은 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비하는 거. 예.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온라인으로 다 열어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바뀌었던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들으세요. 듣고 싶은 거. 예. 본인들이. 근데 몇 점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몇 점은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별로 없다면서요. 기업들마다. 예. 들을래면 듣고 말래면 말고. 벌써 이 변화도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경력 개발은 네 거야. 예. 근데 예전에는 안 들으면은 막 점수가 깎이고 점수가 깎인 게 또 부장님한테도 점수가 가는 거예요. 예. 파트장, 지점장님한테. 그러니까 막 연말쯤 되면은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경험을 했거든요. 여사원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주임님 그때 제가 이제 뭐 막내였으니까 뭐 직급이 그랬거든요. 근데 왜 예. 그래서 어느 지점에 누군데요? 그래서 울먹울먹하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올해는 이거 들어라 매월 달에 이거 들어라 매월 달에 이거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 그래가지고 11월인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 뭐 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저 이러면은 승진 못해요. 근데 승진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점수가 다 모아져가지고 지점장님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뭐 방법이 없죠. 근데 하여튼 저 11월, 12월 열심히 들어라 뭐 이런 거 뭐 해서 어떻게 해서든 채워라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시대가 변화한 거죠. 예, 시대가 변화한 거죠. 이제는 너한테 책임이 있어. 이제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듣건 말건 정말 이거는 너의 책임이다. 이제 이거는 정말 깔아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결과로 보여달라 이러는 거죠. 몇 점을 들어라 뭐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요. 자, 그런데 이제 저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 부동산 자격증만 다 듣고 그게 그러면 이건 낭비 아니냐. 네, 그다음에 조직에서 그 리소스를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뉴 커리어스라고 하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의 자기의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동을 강조하는 개념. 이게 하나가 이제 프로티언 커리어, 그다음에 바운더리리스 커리어, 이제 무경계 경력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 경력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개가 참 연구가 많이 되는 이제 주제인데, 근데 이 프로티언 커리어는 하여튼 이제 그런 그 두 개의 주제와 관련된 그 공격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을만을 위한 거지 조직에 하나도 편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프로티언 경력 같은 경우는 저 두 가지가 이제 합의 요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경력 관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런 게. 또 하나는 개인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티언 커리어하고 바운더리리스 커리어를 엮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던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각 어떤 그 분류별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보시면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지도 않고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경계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회사 안에 있지만 끊임없이 바깥의 어떤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의 노동 시장에서의 몸값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고요. 실제 조직의 간의 어떤 이동을 선호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합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직 이동 선호. 근데 여기는요. 이게 여기는 아예 그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이건 다 낮다. 그러면 정체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것도 있어요. hired gun 혹은 hired hand, 고용 노동자 일종의 용병 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자기 가치는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려고 하고 무경계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고 조직 이동 선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끊임없이 해서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경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인 거죠. 근데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 가지의 하위 요소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프로티언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가장 긍정적인 경력 개발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어떤 태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이동, 그러니까 이동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성과,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일터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결과이고요. 프로티언 경력만 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HR 분야에서 제일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몰입이에요. 실제 교육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게 성과로 나타내기까지 중간에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거나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인식한 몰입, 이런 게 제일 많이 연구가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제일 많이 검색되거나 제일 많이 연구된 주제가 뭐냐? 몰입이에요. 몰입. 조직 몰입.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 대표적으로 뭐 여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몰입을 하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몰입을 하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규범적으로 몰입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오래 남아 있을 거냐, 저 맨 위에 어펙티브한 거는 조직이 내 조직인 것 같아. 정서적으로 여기가 우리 회사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고요. 마지막에 보면 노모티브는 조직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것으로 또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셀프 디렉티드 커리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조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경력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보았을 때도 긍정적으로 여기에 어펙티브 커밋먼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정서적으로 이 회사가 내 회사야 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노모티브한 거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그런 그 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연구들을 다 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 분석한 것도 거의 예외 없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는 거의 나옵니다. 여기는 나와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가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조직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곳에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번역한 이제 책인데요. 이게 이제 딱 우리 그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의 경력 개발, 이거를 다룬 책입니다. 이거 2006년도에 이제 나온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거기 1장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경력 개발을 바라볼 때는 또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력 개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저게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천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직원들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조직원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지원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노력을 하는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조직은 장기적인 헌신을 기대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종업원에게 투자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습득해야 한다. 그런데 경력 개발은 이 과정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인에게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과 관련돼서 주도적인, 그다음에 스스로가 본인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자기주도 지향의 어떤 경력 개발 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가치 지향입니다. 가치 지향의 경력 개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그 기업 교육의 미래 뭐 이렇게 이 타이틀이 강연 타이틀이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기업 교육이 저는 꼭 HRD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HRD 안에는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접근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 개발도 사실 상당 부분 다른 제도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넓게 봐서 HRD에서 경력 개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인적 자원들을 개발할 것이냐, 뭘 개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도성이라는 거죠. 예, 그게 개인에게도 좋지만 조직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지향입니다. 예, 이제 아까 살짝 이게 나왔는데, 저희 이거 7월 말에 나왔던 동영상은 아니에요. 동영상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시사기획 창 뭐 이런 저 다큐거든요. KBS에서 나온. 근데 MG 회사를 떠나다 뭐 이런 거예요. 회사를 왜 떠나냐 도대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 저는 그 교수가 된 지 11년 차인데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를 아직도 Z세대 다음에 무슨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알파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친구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X세대인데, 저는 X세대인데, 근데 제가 X세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MG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하도죠. MZ세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실제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취업 시키는 이런 부서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이제 그래 보면요. 그 턴오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 여기 계시는 뭐 기업들에서도 요즘에 사람 채우기 되게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 예, 실제로 그걸 겪고 계시죠? 예, 그죠? 근데 참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해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들의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대학들의 취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좀 보내달라, 대학생을 좀 보내달라, 졸업생을 보내달라. 졸업하고 나서 있는 친구도 괜찮다. 좀 보내달라. 그런 그 주문을 하는 곳들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좋은 기업들입니다. 왜 안 갈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그럴까? 이게 일에 대한 가치의 충돌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일에 대한 가치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MZ 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근본에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저 두 분을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다큐에서는요. 근데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연봉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복지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녀가 대학에 가면 뭐 학자금도 주고 그다음에 누구 돌아가시면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하여튼 상조회 뭐 이런 개념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람을 채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Z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결혼 안 할 건데, 나는 자녀를 안 가질 건데 자녀를 대상으로 무슨 학자금을 준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쌓아서 전문성을 쌓는다고 해서 그때 이직을 하고,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 대한 몰입도,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는 거죠. 정말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와 관련돼서는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와 관련된 논의, 이런 게 굉장히 그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직무 설계하고 그다음에 직무 재창조, 잡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직무 설계, 그럼 뭔가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또 기업들마다 직무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당신이 이렇게 오면 이거를 해야 해라고 하는 뭐 정리해 놓은 거죠. 예. 정말 잡을 디자인한 겁니다. 저거 해놓고 결과물이 뭐예요? 잡 디스크립션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거에 갇혀서만 사람들이 일을 하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뭔가 융통성을 계속 부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나름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일을 뭔가 자기가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직무재창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긍정심리학을 밑에 기초에 깔고 있어요. 예, 긍정심리학을. 개인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개인들이 긍정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면 바뀐다. 예,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잡크래프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근데 저런 논의들이 일부 대기업에서는 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신입 사원들이라든지 뭐 일부 계층들을 대상으로 저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접근들을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잡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가치, 장점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일을 다시 정의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거는 부제스니에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유펜에 이제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런 책을 내놨어요. 이게 미시간 대학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미시간 대학의 일종의 그 긍정 심리학을 하는 쪽에서 만들어낸 이제 이런 그 책인데, 여기 과업 크래프팅, 관계 크래프팅, 인지 크래프팅, 크래프팅을 저 세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업 크래프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저거는 일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든지 일에 투입되는 시간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여기가 이 세팅이 이렇게 강연 세팅이 아니고 강의 세팅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한 10분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과업 크래프팅,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을 뭔가 이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관계 크래프팅,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누구하고 하면은 더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일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업무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조직에 바로 바꿀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장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활용하고 싶어. 그랬을 때 조금 이거를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크래프팅이거든요. 잡크래프팅이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직무 재창조라고 박사 논문까지 썼어요.
근데 참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재창조한단 말이죠.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끝으로 인지 크래프팅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 HRD 담당자다. HR 담당자다. 은행에서 뭔가 어떤 일 업무를 하고 있다. 인사 쪽이다. 노무 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주어져 있지만 내가 이거를 나는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인지 크래프팅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워크숍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요 화면은 제가 그 K무크에 제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K무크가 뭔지는 아시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가치 지향의 뭐 경력 개발 그래서 삶과 경력 개발 삶과 경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그 타이틀로 제 그 과목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래서 일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한 3-4개 작성하게 해요. 저는 일을 통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독립이다, 성취다, 행복이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대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약간 좀 저런 의미로 봤거든요. 하여튼 근데 독립, 성취, 행복. 근데 뭐 기업에게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저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건 일종의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셨던 그 자크래프팅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제가 변형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업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포스트잇, 중간 포스트잇, 작은 포스트잇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고 큰 포스트잇에서는 내가 시간이나 돈이나 그러니까 시간이나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거 큰 거 포스트잇에다 쓰고요. 중간 거에는 중간만큼 쓰는 거, 작은 거에는 작은 것만큼 쓰는 거 이렇게 쓰게 해요. 저 앞에 그 워크북에 보면요. 그 의사의 사례가 나와요. 의사의 사례가. 근데 의사의 사례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막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병원에 회진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시간을 제일 못 쓰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거, 레지던트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의학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제일 작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as is예요.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이 워크북에서는 before sketch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꾸기 전인 거죠. 크래프팅 하기 전인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크래프팅 해보자는 거예요. 크래프팅 해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과 흥미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자. 그럼 나는 어떤 스트렝스와 어떤 그 패션이 있냐? 흥미, 저 패션은 흥미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패션 저게 일종의 인터레스트 같은 거예요. 난 뭐에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업무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를 바꾸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업무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접근 방법을요. 전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할 때 제가 이제 이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HR 담당자 하시는 분들하고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일종의 강사양성처럼 하면은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워낙 또 기술들이 있으시니까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요걸 요렇게 하면 더 재밌겠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이제 그냥 그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좀 했던 건데 이게 간략 버전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종의 스트렝스, 자기의 강점 이런 게 있다. 나 흥미, 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치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이제 3-4개씩 쓰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난 이런 걸 잘해. 이런 게 쓰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 하면은 이제 과업이나 관계 크래프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만약에 그러면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금 쓸 수 있다면 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 일을 시간을 조금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소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대중소가 이거는 이제 to be이죠. 예. 애프터 다이어그램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as is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의 사례에서는 제일 많이 시간을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포스트잇에다가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일을 만약에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같이 하면 좋을 만한 사람을 요 포스트잇 밑에다가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인지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쟤네를 다 같이 붙여요. 여기 가치, 장점, 흥미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가치나 장점이나 흥미나 이걸 중심으로 일단 붙여놓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법한 이런 과업들 여기 포스트잇 여기 크게 대중소 이렇게 해놨던 것들을 그 주변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나 나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 A라고 하는 가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제가 바꾼 건데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렇게 한 클러스터가 생기네.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생기네. 뭐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뭐뭐뭐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자, 의사 그러면 뭐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사람 이렇게 만약에 이건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뭐뭐뭐뭐뭐 하는 일이구나. 똑같은 교수여도 어떤 분은 연구하는 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강의하는 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회를 개혁하는 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뭐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인지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커그니티브 크래프팅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인지 크래프팅입니다.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네, 인지 크래프팅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내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는 액션 플랜이에요.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한 주 뒤에는 뭐 할 거냐, 한 달 뒤에 뭐 할 거냐, 6개월 뒤에 뭐 할 거냐, 누가 도움을 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짧은 그 워크북인데요. 예, 저는 그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혹은 뭐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뭐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학생들 사례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썼던 사례인데 뭐 애들이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생이 사실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여기에 가치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다 뻔해요. 행복. 예. 행복하지 않나 봐요. 20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행복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태스크 쓰라고 하면은 뭐 많이 써요. 근데 학생들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좀 그만하고 뭔가 공부하고 싶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보라고 했습니다. 묶어보라고 했으니까 과연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학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만약에 규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그 HRD 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있고 한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자신의 한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대학생이 아닐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은 보험 영업을 하시는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거를 해봐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 계속 얘기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 본인의 미션 사명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태스크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잡 크래프팅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한 게 아니라요. 이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잡크래프팅과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잡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 자율성인 거예요. 직무 자율성. 앞에 주도성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잡크래프팅 결과부터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업무 몰입,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게 3인방인데 만족 몰입 3인방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만 모아놔 가지고 이렇게 그 모델화했는데 제가 연구를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 뭐 해외 연구 해가지고 한 50여 개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 연구만이군요. 예, 우리나라 연구만 해서 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잡크래프팅에 잘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뭘까라고 했더니 직무 자율성이나 긍정 심리 자본이나 자아 효능감. 사실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 밑에 긍정 심리 자본이나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심리적인 개념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개념인 건데 첫 번째 건 이게 순서대로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위에부터가. 근데 직무 자율성을 뭔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노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그다음에 가치를 투영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우리가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미지향의 경력 개발입니다. 의미,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의미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ATD도 가서 보기도 하고요. 뭐 한 2회 정도는 디브리핑도 뭐 같이 해보기도 했고, 뭐 제 디브리핑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기관이라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A 기관에서 다른 교수님과 같이 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렌드 우리가 얘기할 때 HRD와 관련된 요즘에 트렌드 얘기를 할 때 너무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HRD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력 연구자로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HRD가 줄 수 있는 세계관이 또 다른 세계관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HRD에서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한 자양분을 갖고 와요, 지금. 네. 근데 문제는 HRD라고 하는 거는 응용 학문이잖아요. 응용 분야란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되는 거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네. 저는 학자니까 학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12,000명 학생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가면 애들이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가치나 의미나 주도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저 세계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 의미지향, 의미라고 하는 타이틀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건 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2005년도에 나온 책이죠. 오늘 다니엘 핑크 책이 많이 나오네요. 예. 제가 다니엘 핑크 뭐 소개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 책도 다니엘 핑크 책이잖아요. 근데 참 인사이트를 많이 줘요. Whole New Mind. 저 책 제목이 영어로 2005년도에 나온 책이죠. 저 책을 안 읽으셨으면은 저 이제 고전이죠. 저 정도면 그죠? 새로운 미래가 온다.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왔을 때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 6가지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냐? 이게 벌써 지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저 말이 되는 거 말이 맞지 않으세요? 그죠? 디자인, 스토리, BTS 얘기할 때 스토리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이 고생하고 겪었던 거를 다 이렇게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미가 다 그거를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그죠?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놀술도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지적했던 게 뭐예요? 의미입니다. 의미.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 의미가 제공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의미라는 단어를 참 여러 곳에서 많이 써요. 근데 과연 일의 의미, 왜 일을 할까? Why라고 하는
답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워크에서 잡 이거는 삶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업 사회에서의 보면은 사실은 저 태도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사회도 저거를 정말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왔고 그렇게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워크 에저 커리어 이거는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일의 태도. 왜 일하냐? 예. 워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또 하나는 뭐냐? 워크 에저 콜링.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저 콜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소명으로밖에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소명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뭐냐? 사입이냐? 예? 종교 집회냐? 뭐 이게 저 단어가 그런데 저 콜링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논의하는 거는 콜링 프롬 셀프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사람하고 그 셀프하고의 매칭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잡으로, 어떤 사람들은 커리어로, 어떤 사람들은 콜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콜링이 뭐냐? 예. 콜링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특정한 일을 하도록 내가 부름 받았다. 근데 저 부름이라고 하는 게 신이 부르고 무슨 사회가 부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있겠죠. 예. 그것도 사실은 무시 못합니다. 이거는 무시 못해요. 예. 제가 보면 한 10%는 저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나 콜링 프롬 셀프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실제 저 콜링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예? 그 다음에 일과 일을 삶의 목적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태도. 아, 내가 일을 소명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나한테 부여했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태도라는 거예요. 저런 태도.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그 몰입시키는 거죠. 예, 몰입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 예, 기여하는 거. 친사회적인 어떤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편익을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인식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롭지는 않은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새롭지는 않아요. 이거 한 5년 정도 된 건데요. 이거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중앙일보에서 직업의 정석 이렇게 나왔는데 저 이 시리즈 참 좋게 읽었어요. 14분 얘기 나오거든요.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차 운전해 주시는 분 얘기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느냐?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 그 1편이 그거였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차를 운전을 해주시는 분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국가대표는 아무데도 못 간다. 내가 여기를 대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태도를 그런 태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일의 의미를 그만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료 수화 통역사라고 하는 분인데 나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런 생각을 느끼도록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새롭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2년 전 이 컨퍼런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오인경 대표께서 목적 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2년 전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같은 해에 제가 그 10월 달에 어디 학회에서도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개발이 가능하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놓고 보면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터에서의 의미 찾기, 나의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약간 학술서적에 가깝다고 하면요. 월요일 아침에 심리학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의 전체 주제는 소명입니다. 이분 그 연세대학교 아마 코칭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뵀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심리학인데 연구 주제가 콜링이에요. 연구 주제 콜링. 이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삶으로서의 일? 예.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책 소개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닌데요. 짧은 시간에 1시간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근데 저런 책들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얘기들, 이런 것들. 의미, 당신의 의미를 추구해라. 의미 치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닝 오브 워크, 일의 의미가 뭘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미닝풀 워크, 의미 있는 일이란 뭘까? 이런 주제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7월이죠. DBR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더여 이제 CMO가 되라. 혹시 이 기사 안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휴탈리티의 조건, 이런 책을 쓰신 박정열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이 글 너무 좋았습니다. CMO가 뭐냐? 치프 미닝 오피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동기부여시키고 힘을 불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는 겁니다. Knowing why competency, knowing whom competency, knowing how competency. 그래서 어떤 방향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누군가 관계를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노하우는 말 그대로 노하우입니다. 어떤 방법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저도 연구를 해봤고요. 다른 사람도 연구해봤는데 연구 결과 인식하는 성과이긴 합니다만 성과 인식과 관련돼서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줄 아세요? Know why입니다. Know why예요.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인식하는 성과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한 장이에요. 저 뒤에 체계 구축만 붙였어요. 궁극적으로 HRD 인적 자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아주 심플하게는 저런 것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저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지식,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한데 리더십에서도 저런 영역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태도를 키우고 그다음에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키우고 그리고 의미를 지향하고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